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 혜인이에요. 우리가 신문에 있는 경제매는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항상 접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요, 실업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하는 주제들의 공통점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이 경제 침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인 거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억만장자가 자신만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고 재미있게 지식 잉글리시도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Break a mirror, roll the dice, run with scissors through a chip and firefight, go into business with a grizzly bear, but just don't sit down 'cause I've moved your chair. Start a fight where you're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간당 자기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서 시간당 시급을 받는데요. 그 시급이 이제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입니다. 좀 형편이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 시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 최저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하는 그 금액이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시간도 갖도록 해요. 첫 번째 우리의 키워드죠.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영어로 minimum wage라고 합니다. minimum wage, minimum wage, minimum wage. 이 단어 오늘 계속해서 등장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minimum wages. minimum wage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정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영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minimum wage is the lowest wage that an employer is allowed to pay an employee according to a law or agreement. One more time. The minimum wage is the lowest wage that an employer is allowed to pay an employee according to a law or agree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minimum wage는요. 가장 낮은 임금이에요. wage인데 임금인데 그것은요. 고용한 사람이 고용된 사람한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뭐에 따라서 법이나 혹은 두 사람이 합의했던 조항들에 따라서 지불해야 하는 최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금액을 1시간씩 따져서 페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만큼은 줘야 돼. 여기 이하는 주면 안 돼라고 최저선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minimum wag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영어로 된 문장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문장 의미, 단어 의미 쏙쏙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The minimum wage is the lowest wage that an employer is allowed to pay an employee according to a law or agree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억만장자는요, 바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Nick Hanauer이라고 발음합니다. Nick Hanauer이라고 발음합니다. Nick Hanauer은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하자고요? 최저임금을 올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 영작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하나월은 경제 정체에 그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내용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거고요. 우리 단계적으로 의미 확장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잠깐만 그것이 라고 우리가 하기로 약속해요. 보겠습니다. 닉 하나월은 주장한다는 영어로 뭘까요? 뭐 claim도 되겠고요. assert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죠. say 해도 뭐 주장과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냥 이렇게 말한다라는 의미로서 say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장한다는 의미를 더 넣어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주장한대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전체에 라는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제, economy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에는 영어로 뭘까요? 전체에는 영어로 as a who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s a whole. 전체에는 영어로 as a who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 영어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Nick Hanauer claims that it will benefit economy as a whole. One more time. Nick
Hanauer claims that it will benefit economy as a who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ick Hanauer는 claims, 주장한다고 합니다. 뭐를 주장하는 거냐면요. 그것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will benefit, 이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움이 될 거라고. 뭐 여기서 help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help라는 단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help economy, benefit economy, that's okay. 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경제 전체에 as a who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데?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되는 거였죠? 노란색 부분입니다. 닉 하나월은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닉 하나월은 주장한다. 근데 그것은 최저임금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에 도움이 되는데요?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Nick Hanauer claims that raising minimum wages will benefit economy as a whole. One more time. Nick Hanauer claims that raising minimum wages will benefit economy as a whole. Now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 순간 알고 가셔야지만 수업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표현입니다. Raising minimum wages. Raising minimum wages. Raising, 올리는 거죠. Raising minimum wages. 이 표현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 않으셔도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프리뷰 해놓고 계속 외우고 학습하면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Nick Hanauer claims that 이하를 주장하는 거죠. That raising minimum wages will benefit economy as who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s a whole, Nick Hanauer claims that raising minimum wages will benefit econom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Nick Hanauer는요, 여기에서 주장했습니다. 바로 TD 강연인데요. 요거는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요새. 이것과 관련된 책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영어 학습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이거 정말 강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17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를 논리적인 구조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논리 구조도 잘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출신의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정말 실제에서 어떻게 영어를 쓰는지,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쓰는지,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쓰는지, 그런 그 사람들의 영어 억양도 여러분들이 산 영어잖아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CNN이나 BBC 뉴스 플러스 이 TED 강연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학습 용도로서도 정말 좋은 그런 강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가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 확인하셔서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선 TE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ED는요,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의 약자입니다.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의 약자고요. 왜 TED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이 기관, 이 단체가 출범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진 거죠. 그 두 가지 내용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D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TED is a non-profit devoted to spreading the ideas, usually in the form of short, powerful talks, 18 minutes or less. One more time.
TED is a non-profit devoted to spreading ideas, usually in the form of short, powerful talks, 18 minutes or l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TED는요, 비영리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냐면요, spreading ideas, 아이디어를 이렇게 퍼뜨리는 데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 아이디어는요, 되게 일반적으로 in the form of 어떤 형태냐면요, 짧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talks, 뭐 대화 혹은 뭐 연설 정도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8분에서 20분 정도 이하의 내용인데요. 요즘 18분 이하의 내용인데 요즘은 20분 넘어가는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꼭 TED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어볼게요. 시작! TED is a non-profit devoted to spreading ideas, usually in the form of short, powerful talks. TED is a non-profit devoted to spreading ideas, usually in the form of short, powerful talk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TED라는 단체의 특징은요, 바로 요 근래에 변화된 사안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oday covers almost all topics, from science to business to global issues, in more than 100 languages. One more time. Today covers almost all topics, from science to business to global issues, in more than 100 languages. 라고 나와 있죠. 오늘날에는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많이 다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곳에서 닉 하너월가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내용이요. TED조차도 공개를 꺼렸어요. 이 내용 영어로 확인하고 바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Even TED was reluctant to release the obvious story of one plutocrat. 한 번 더. Even TED was reluctant to release the obvious story of one plutocrat.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D조차도, even, 뭐뭐조차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was reluctant to, 우리 많이 학습했던 단어죠. 꺼리는 거예요. 꺼렸는데요. 무슨 내용을 꺼렸냐면요. 공개하는 거, release.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보세요 라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뻔한 이야기인데요. 누구의 뻔한 이야기였냐면요. one plutocrat. 아마 새로 본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억만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에 대한 의미, 우리 뭐 millionaire, zillionaire 혹은 rich man 많은 표현들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제가 영상을 확인했는데 스스로가 나와서 스스로를 plutocrat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표현도 학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plutocrat, 바로 재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닉 하너월, one plutocrat, 이 재벌, 억만장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Cause I've moved your chair. Find a well-known outline and start a fight. Wear your shell suit on bonfire night. Fill the circular hole with a pet that's square. But just don't sit down 'cause I moved your chair.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시애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2 미국 시애틀. 제가 막 한국말 영어 막 섞으니까 근데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에 익숙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Seattle 2012로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이 닉 하나우어라는 사람이 시애틀에서부터 잘 나가는 도시에서부터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간 도시길래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 시애틀은 이런 도시라고 합니다. 자, 시애틀은 국제적 기업 본사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가요, 바다와 굉장히 가까워서 비가 많이 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시애틀에서는요, 햇빛이 나오는 날이 1년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계절과 경치가 되게 좋은 나라인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뭐 5월, 6월, 7월, 8월? 맥시멈 8월 정도까지만 햇빛이 많이 나고요. 그 다른 날들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비가 근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보슬보슬하게 샤워같이 보슬보슬하게 내려서 으슬으슬하게 추운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커피도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되지 않았나, 날씨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이런 항구 도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시애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우리 바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국제적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국제적 기업의 국제적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다. 어디에는? 미국 시애틀에는 이런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Headquarters of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eattle. 한 번 더. Headquarters of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eatt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헤드쿼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본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Headquarters는요, 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International Companies라고 표현합니다. International Companies. 그리고 어디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왜냐하면 밀집되다라는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oncentrat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eadquarters of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eattle. 한 번 더. Headquarters of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eattle 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시애틀의 특징이겠죠. 두 번째 시애틀의 특징은요,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 같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은 하나이래요. one 이라는 표현 들어가겠네요. 하나인데 가장 유명하고 famous하고 또 어떻다고요? beautiful 하다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는 우리 영어로 port city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port city. 그리고 어디에서 그렇대요? 미국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ttle is one of the famous and beautiful port cities in the U.S. 한 번 더. Seattle is one of the famous and beautiful port cities in the 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애틀은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고 the famous,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beautiful 항구 도시를 우리가 영어로 port city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port city. 그래서 항구 도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데 in the US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요. 저도 종종 실수를 하는데 그 one of the 뭐뭐뭐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사안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영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one of the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one of the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뒤에 port citie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하나 꼭 주의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one 앞에는요. 더가 붙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Seattle is the one of the가 아니고요. Seattle is one of the famous and beautiful port cities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영작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Seattle is one of the famous and beautiful port cities in the 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애틀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바다에 밀접해 있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에 밀접해 있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이 도시는 밀접해 있다. 밀접하다는 건 가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los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near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단어 사용했고요. 어디에? 바다에 밀접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라고 나와 있네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ince the city is located near the ocean, it receives a large amount of rainfall. 한 번 더. Since the city is located near the ocean, it receives a large amount of rainfa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바다에, the ocean에 가깝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close to ocean, near the ocean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하고요. It receives, 그것은 받는데요. A large amount of rainfall, 많은 양의 비를 받는다. 강수량이 높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애틀의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문장으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세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든 문장 우리 같이 복습해야 되는 거겠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씩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Headquarters of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eattle. Seattle is one of the famous and beautiful port cities in the U.S. 여러분들 혼자.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요. Since the city is located near the ocean, it receives a large amount of rainfall. 여러분들 혼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닉 하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